비즈니스가 좋다 시간입니다. 비자인의 패트릭 리 대표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해 오신 걸 보니까 비즈니스 전략의 기본 개념과 분석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해 주시겠다고요. 네네네. 네. 비즈니스를 할 때 전략이 없이, 축구도 전략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히딩크 감독. 네. 네. 아주 전략이 유명하시죠. 좋은데. 네, 전략가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선수들을 쥐락펴락하면서 그렇죠. 일부러 화를 내가지고 네. 자기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끔 하는 그렇죠. 아주 그 주도 면밀한 네. 그런 사람인데 네.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비즈니스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그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하고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온라인 확장에 관련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온라인 확장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전략, 확장하는 전략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오늘은 한번 전략을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 전략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자, 우리 그 전략이라는 단어를 한번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전략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이 용어 자체가 전쟁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싸워서 이기기 위한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즈니스에서도 당연히 이런 어떤 단어가 이제 와서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합쳐지게 된 겁니다. 손자병법이 네. 그 아주 얼마나 네, 유명한 그렇죠. 그 예가 전략 되겠죠? 중에 네. 얘기죠. 그러면 이 전쟁 용어에서 유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략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편의상 전략과 전술을 나누어서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전략은 그거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냥. 비슷한 말인데 좀 이제 다릅니다. 네. 전략은 뭐냐면 전략은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어떤 일정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 목적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내 위치와의 간격을 줄이는 걸 우리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목적지까지 도달을 해주게끔 하는 거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위의 환경을 잘 배치하고 잘 위치를 맞추고 잘 서로 이렇게 구성 요소를 잘 만들어 놔서 네.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걸 우리는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전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술은 그 택틱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네. 그러니까 그때 임기응변 같은 건 전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전략은 조금 더 큰 그림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포괄적인 개념이 전략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세세한 거, 디테일한 것들이 전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보통 이제 저희가 여쭤보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보통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전략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어떤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들이 거의 다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네. 네.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당장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분석입니다. 네. 그죠? 분석이 있겠고 분석이 되고 난 다음에 당연히 그 분석을 통해서 설계를 할 거고 그 설계를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구현이나 실행을 하게 되고요.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현을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전략이나 내가 원하는 설계대로 잘 됐는지 그렇죠. 피드백을 해보는 그 네. 과정을 우리는 크게 네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 분석하는 방법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분석하는 방법은 일단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는 지금 제가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그러면 비즈니스 전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비즈니스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정의를 저희가 먼저 정의를 내리십시오라고 뭐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하면 장사. 그렇죠. 네. 장사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보면 그냥 뭐 돈 버는 방법 네. 뭐 그냥 뭐 돈 버는 거 뭐 내가 이렇게 뭐 이런 게 비즈니스 아니에요?라고 얘기하시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정의 내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비즈니스 모델이라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네.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정의 내리는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저희가 뭐 저번 시간에 온라인 비즈니스도 했다시피 우리가 뭐가 많이 바뀌냐면 how, 메서드가 바뀝니다. 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졌다가 매체의 새로운 등장과 매체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메서드라고 하는 how라고 하는 방법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무엇을 네.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를 정의를 내리는 걸 우리는 바로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걸 먼저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고 정의를 내리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제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내 뭐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분석이 됐다고 싶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크게는 틀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내가 내 내부의 환경을 분석을 하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내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이 있겠죠. 크게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분석을 하고요. 외부 환경 중에서도 이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저작년부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네. 내부의 환경의 영향 때문이 그런 게 아니라 외부의 환경의 영향 때문에 내 비즈니스가 그렇죠. 바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돌아가니까. 그렇죠. 내 뜻과는 상관없이.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산업군에 관련된 분석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뭐 중요한 단어가 뭐 하나 더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저희 손님들한테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여쭤봐요. 네. 마케팅 그러면 제가 전에 한번 그 정의를 살짝 내렸던 적이 있었는데 마케팅 그러면 딱 직접적으로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생각나세요? 뭐 홍보하는 거죠. 홍보하시는 거 네. 생각나신다 그러셨죠, 그죠? 마케팅과 세일즈의 차이점이 뭐냐고도 여쭤보고 네. 마케팅이 뭐냐고도 여쭤보면 뭐 여러 가지로 보통 일반적으로 홍보를 얘기하시는데 마케팅은 단어 자체가 ing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마켓으로 가는 ing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게 뭐냐면 마켓을 정의 내리셔야 됩니다. 네. 내가 어떤 마켓으로 ing를 하는지, 네. 어떤 마켓으로 들어가는지. 근데 대부분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그 생각 중에 견해가 뭐냐면 마케팅을 하실 때 마케팅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건 공급자와 소비자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자만 보세요. 그래서 네. 홍보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홍보만 가지고는 마케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공급자에 관련되어 있는 또는 이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물건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걸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외부의 환경이나 시장에 관련된 분석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 해야 전략, 우리 비즈니스 전략에서 뭐 마케팅은 빼놓을 수 없으니까 마케팅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뭐든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정의를 내리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처럼 분석이나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에서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툴을 몇 개 만들어 놓은 뭐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툴을 가지고 좀 적용해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뭐 보통 툴은 SWOT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네. 뭐 소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내 비즈니스를 놓고 내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장점, 뭐 strength 장점, 그다음에 weakness 약점, 그다음에 opportunity 기회, 그다음에 threat 그러니까 위험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분리해 가지고 내 비즈니스를 한번 정의 내려보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 말고 그 맥켄지라고 하는 네.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켄지라고 하는 그 전략 컨설팅 그룹이죠. 그 그룹이 말하는 7S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7S. 네. 전 3S는 잘 들어봤는데. 3S. 좋은 네. 얘기죠. 3S가 뭐죠? 3S 그 옛날에 저거잖아요. 스포츠, 그렇죠. 스크린, 네. 그다음에 SEX. 네. 네. 그거를 해가지고 옛날 그 군사정권 시절에 네. 일부러 그걸 장려를 해서 네. 그 자기들이 잘못한 게 많으니까 구린 네. 게 많으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그렇죠. 돌리게 만들었던 네. 게 3S인데 민중 이건 이제 선조죠. 7S네요. 네. 7S는 뭐냐면 어떤 조직을 분석을 할 때 원래 그 7S라고 하는 그 이론 자체가 맥켄지라는 곳에서 전략 컨설팅 도구로 쓰기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그 피터 파커라고 하신 분이 자기 책을 통해서도 이걸 한번 설명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결론은 그 회사의 조직을 또는 회사라고 하는 걸 7가지 더 과정을 한번 분석해서 보는 겁니다. 네. 그걸 우리가 7S라고 얘기하는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회사는 분명히 회사를 이루고 있는 스트럭처, 네. 구조가 분명히 있다. 어떤 회사든 스트래티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어떤 회사든 시스템을 작든 크든 가지고 네.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쉐어 밸류라고 그래서 서로 얼마나 많이 쉐어하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쉐어 밸류 그러면 지금은 시스템적으로는 뭐 KMS는 그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기업에서 갖고 있는 지식을 서로 쉐어를 하는 겁니다. 네. 얼마나 많이 쉐어하고 있냐. 그다음에 회사 갖고 있는 기술적인 스킬은 얼마나 많이 됐냐. 그다음에 스텝 얼마나 좋은 인력이 확보돼 있냐. 스타일 기업이 갖고 있는 문화나 관습이나 관행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7가지로 분석을 해서 회사를 쭉 분석해 보는 걸 우리는 7S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뭐 되게 좀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가 보통 컨설팅 한다 그러면 7S 모델을 가지고 회사를 먼저 분석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리서치와 분석은 분명히 틀립니다. 네. 리서치와 분석은 뭐가 틀리냐면 리서치란 단어가 좀 재밌잖아요, 그죠? 리서치는 서치가 네. 앞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죠? 네. 리서치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찾는 거죠. 분석은 뭐냐면 그 분석이 되어 있는 여기서는 인포메이션과 데이터를 기준으로 놓는데요.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변환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화 시키면 그걸 우리는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런 리서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애널리시스를 해서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렇죠. 여기서 끌어모으기만 한 거지 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가지는 못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근데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네. 데이터 하는 거는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하셨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많이 발달하고 네. 우리 인터넷 그러면 정보의 바다다고 네. 얘기합니다, 그죠?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인터넷 없던 시대에 또 차라리 낫다. 복잡한- 너무 정말 무궁무진하고 네. 네. 장사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인터넷 때문에 많이 짜증내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가격 비교 다 해보고 와가지고 정말 네. 야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한다 그랬을 때 네, 뭐 MSRP가 얼마고 인보이스 값이 얼마고 네 그렇죠. 인보이스에서 뭐 얼마 오버하면 되고 아니면 언더로 돼서 할 수 네. 아주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박사들이 또 이제 이자율 같은 데서 또 이제 좀 당할 수도 있죠. 그렇네요. 뭐 네. 모든 분야에서 다 똑똑할 수는 네.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이 정보라고 하는 걸 잘 가공해서 데이터화 시켜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인포메이션을 수집하는 능력은 굉장히 네. 많이 발달했습니다. 왜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가 많이 적으로 이제 채널도 많아져서 많이 발달하긴 했는데 그걸 정작 내 걸로 잘 애널리시스 분석을 해서 내 데이터로 만드는 능력들이 많이 아직은 부족하신 편이죠. 네. 결론은 이 7X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좋은 툴이니까 툴을 통해서 한번 내 회사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걸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설계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건 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7S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네. 포괄적 말고 좀 실제적인 예로 해서 개인이나 기업에 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제가 그 7S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보통 이건 일반적으로 기업에 이제 적용을 하는 네. 겁니다, 그죠? 뭐 얘기했던 것처럼 스트럭처나 스트래티지나 시스템, 쉐어 밸류, 스킬, 스텝, 스타일 이렇게 7가지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어떤 부분은 이걸 설명하기 좀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 온라인 확장하면서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요즘에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네. 예전처럼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덩어리 형태가 아니라 1대1의 형태가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개인이 진행하는 비즈니스가 많아집니다. 1인 기업, 1인 자체가 기업이 되는 형태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내가 내 어떤 7S를 분석을 하고 싶은데 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세요. 비슷한 건 2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전략, 일반적으로 개인도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 이 2가지는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나머지 부분을 합치거나 나누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쉐어 밸류라고 하는 부분이랑 스트럭처, 그 구조를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혼자 하신단 말이에요. 없죠 그런 게. 네. 혼자는 거 없죠. 네. 혼자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없단 혼자 말이에요. 다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쉐어 밸류와 스트럭처는 뭐냐면 쉐어 밸류라고 하는 건 어떤 가치 자체를 나눈다라는 의미가 어떤 돈, 프로핏을 나눈다라는 의미보다 네. 뭐가 맞냐면요. 만약에 이게 있으세요. 그 뭐 적용이 되는 예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지금 송건영 씨처럼 라디오 진행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많이 진행하시다 보면 이제까지 진행하셨던 자료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네. 물론 그 자료를 그냥 다 버립니다. 근데. 네, 그렇죠. 보통 이렇게 버리시면은 네. 그건 뭐냐면 쉐어 밸류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이렇게 모아 놓으시고 모아놓을 때 그냥 모으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모아져 있는 것뿐이지. 그 모아져 뭐. 있는 것뿐이죠. 버린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데이터화 시키셔야 되죠.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방송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위기, 비가 왔을 때 아니면 뭐 어떨 때 했었던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터화 베이스화 되어 있고 모여 있다 보면 그게 바로 밸류가 쉐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KMS, 다시 설명드리자면 knowledge,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보통 진행하실 때는 그냥 내가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오늘 했던 일들을 잘 문서화시켜서 보관하시는 것만으로도 쉐어 밸류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스트럭처도 비슷한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래도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오늘 무슨 일을 했고 오늘 어떤 일을 했고 이게 어떤 문서가 나왔는지 계속 보관을 하거든요. 매일 어떻게 보면 그 데일리 베이스로 레포트를 스스로가 써갔는데 이런 게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구조라고 이게. 근데 그런 건 성격일 것 같아요. 또 그런 거 그렇죠. 잘하는 사람 꼼꼼하게 네. 잘 챙기는 사람이 있고 네. 저같이 덜렁거리는 사람은 그냥 기억력에 의존하고 네.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자꾸 네. 이제 까먹고 그러니까 네. 네. 그게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고 네, 한번 네. 찾으려면 그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못 네. 찾겠고 방금 너무 좋은 네. 얘기 하셨는데 그게 스타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기업마다 분명 스타일이 틀려서 뭐 그게 뭐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KMS라고 하는 건 어떤 예전에는 KMS가 그냥 지식을 판매하는 업체, 보통 저희처럼
뭐 난리지를 판매하는 업체만 그걸 적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그러지 않고요. 물류를 하는 업체나 네. 물건을 만드는 업체나 상담하는 업체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유명한 뭐 LG나 삼성이나 모두가 다 K임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K임이나 이런 난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꼭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건 일단 그런 거고요. 조금만 더 다시 설명드리자면 시스템이랑 그다음에 스타일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내가 습관은 안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습관화 시키셔야 정말 1인 기업으로 체계적인 어떤 밸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다시 설명드리면 전략과 기술 그리고 공유 가치와 구조를 합쳐가지고 K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스텝과 스타일을 합치셔서 습관을 만드셔서 자기가 무엇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보시면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작점, 비즈니스 전략에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분석의 초안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경영학이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 비자인의 패트릴리 대표께서 매주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 조금씩 모아가면은 그게 네. 바로 경영학이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거창하고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하나하나 조금씩 접근해 네. 나가면은 네. 우리 실생활에 비즈니스에 정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전략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비즈니스가 좋다 시간 비즈니스 전략의 기본 개념 그리고 분석에 대한 것을 네. 패트릴리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